이번 시간에는요, 계속해서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연구법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크게 분리할 때 연구법도 우리가 분리한다는 건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분리해 볼 수가 있지만 연구법 크게 보면은 양적으로 보느냐, 양적 연구 할 거냐, 질적 연구 할 거냐, 이것도 연구의 성질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출발점이 뭐냐? 양적 연구는 수량화시켜서 비교해 보고자 하는 양적인 평가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검사는 대부분의 심리검사는 양적 연구예요. 데이터를 점수화돼서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소년 대상으로서 MMPI-A를 실시한다? 그럼 점수가 나오잖아요. 양적 연구 방법인데 그럼 양적 연구는 뭐냐? 이게 실증주의라는 증명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실증주의. 실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주의 연구에서는 우리 자연과학의 연구 있죠.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 그냥 들고 있는 것 같고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노란 거랑 빨간 거죠. 빨간색 섞으면 어떻게 될까? 뭐 노란 거랑 빨간 거랑 섞었더니요. 얘가 나왔다. 파란색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 자연과학에서 노란 거랑 빨간 거랑 섞으면 또 파란 게 나오는 걸 다시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항상 오차라는 건 발생하지만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이 결과가 나올지를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 자연과학 연구법이죠. 그러니까 양적 연구는 자연과학에서 하는 연구법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 심리학이나 사회과학에 쓰는 것이 양적 연구법입니다. 그럼 질적 연구는, 그러니까 양적 연구는 수량화시켜서 비교하고자 한다라는 거. 그래서 나중에 심리 검사에 가면은 우리가 양적 연구하는데 대부분의 심리 검사, 이거 이제 배울 용어는 규준 참조 검사라고 규준을 참조한다고 했어요. 규준을 참조한다는 양적 연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중에까지 정상균폭선에서 어디 위치하고 있는지 알아볼 목적으로 하는 것이 규준 참조거든요. 대부분의 심리검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적 연구를 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인간의 모든 현상을 수량화시켜서 비교할 수 있냐? 제가 왜 이렇게 손톱을 물어뜯을까? 이러고 어떻게 손톱을 몇만 명이 물어뜯는데 몇만 명 중에서 몇 명은 어떻게 이렇게 비교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양적 연구에 대한 수량화를 안 시키겠다 이렇게 협소하게 볼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모든 심리적 수량화시켜서 비교할 수는 없다. 그런 연구도 있지 않느냐라는 것. 그래서 나온 것이 질적 연구예요. 크게 해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크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재에는 제가 설명한 거 있으니 그건 읽지 않고 표 만든 것만 한번 같이 보시면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비교 있죠? 실제 본질. 연구자하고 연구 대상자, 피연구자죠. 피험자 간의 관계 일반화 어떻게 하냐, 인과관계는 어떻게 같이 연구 방법인데 그거 한번 이제 볼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가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얘기한 걸 염두에 두시고 보면 실제 본질, 인간에 대해 우리가 양적 연구, 자연과학 연구 방법을 사회과학에 들여온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실제를 형성한 인간의 특성, 본질이 존재한다. 이런 가정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패러다임의 관계된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다. 인간의 본질이 존재하기 때문에 복잡한 연구를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실제 본질을 보는 거고요. 지금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지금 그 양적 연구는 수량화 시킨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질문지법으로 어떤 자료를 수집한다? 이거 뭐 양적 연구 하는데 이땐 연구자와 피연구자, 그 대상자가 어떻게 해요? 너무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으면 왜곡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거. 그에 반면에 이제 다 하고 갈까요? 일단 그 질적 연구는 객관적인 실제 있다 없다? 없다. 객관적인 실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일반화시킬 수 있는 객관적인 실제는 없다. 그런 건 양적 연구는 인간의 객관적으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본질이 있는데 질적 연구는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 피연구자, 양적 연구는 이걸 측정하기 위해서 좀 일정 거리가 있어야지만 왜곡되지 않고 다른 개입되지 않는다고 본다면은
질적 연구는 예를 들어 아까 손톱 물어뜯는 아이를 가서 연구하는데 이럴 때는 연구자가 뭐 개입할 게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관찰을 하든 아니면 이 애 면접을 통하든 뭐 아니면 이런 것들에서 라퍼형 질적 연구는 좀 더 관계 형성이 밀접하게 되어 있을 때 좀 연구가 용이하다. 그다음에 양적 연구는 왜 이렇게 양적으로 해서 규준 참조하거나 뭐 이렇게 수량화시켜서 분석하느냐? 여기서 이제 일반화 시키고 싶은 의도가 크죠. 일반화 가능성을 본다라는 거, 양적 연구. 그러니까는 일반화란 건 우리가 자연과학에서는 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특정한 사람한테만 유용한 약을 만들고 싶지는 않지요. 뭐 감기약을 만들었으면은 연령은 따라 나눌 수 있지만은 그냥 특이 체질에 맞는 감기약을 만들 수 있지만 그냥 일반적 감기약은 일반적으로 어떤 전염병이 발병했다 그러면 이제 약이 나왔으면 그 백신이 나오면 어떻게 일반적인 대상한테 다 효과가 있기를 바라는 거 만들겠죠. 그게 일반화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왔기 때문에 양적 연구 일반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연구를 하겠다는 거지만은 질적 연구 자체는 제가 손톱 물어뜯는 예를 들어서 이 행동이 독특하기 때문에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또 손톱을 물어뜯는다 이게 그 부정적 행동이라면 이렇다고 해서 동일한 그 행동이 나타났지만 여기 밑바닥에 있는 것은 다 다르잖아요.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화시키긴 어렵다. 양적 연구는 이게 일반화시킨다는 거예요. A가 B와의 관계,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양적 연구는 지금. 그렇지만 질적 연구는 인과관계 뭐 이거에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양적 연구는 객관적이에요. 실증한다는 건 뭐예요? 객관성이에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거. 과학적이라. 객관적이기 때문에 객관적 절차에서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연구가 어떻다? 가치 중립적이에요. 어떤 치우치는 객관적이다, 중립적이다. 그렇지만 질적 연구는 주관적인 결정에 의해서 할 때 가치 중립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조사 방법이라든가 실험 설계하고 관찰한다는 건 양적 연구지만은 뭐 관찰법도 양적 연구 될 수 있고 질적 연구도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살펴보았습니다.